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 썰방 치트키 좀 꺼내겠습니다. 예, 공무원 썰. 몇몇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는 공무원도 아닌데 왜 자꾸 공무원 썰 하냐.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그럼 공무원 관련해서는 현직 공무원들만 해야 됩니까? 우리 현직 공무원들은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으로서 어떤 그런 체면과 명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 못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무원이 고친 걸 얘기해야 더 나아요. 왜냐하면 현직 공무원분들은 기본적으로 남들한테 얘기 못 해요. 얘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얘기했다가 본인한테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억울한 게 있어도 꾹꾹 눌러 참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내가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 더 편해요. 말하기 더 편하고. 네. 공무원의 어떤 부조리나 나쁜 문화에 대해서도 내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걸고칠 게 없잖아, 저 같은 경우에. 근데 현지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직에 어떤 몸담고 있다 보니까 괜히 얘기하기가 그렇죠,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도 있고. 그리고 반응도 좋잖아요, 사실. 반응 나쁘면 안 하지, 저도. 반응 나쁘고 여러분도 안 보고 뭐 평 안 좋으면 안 하지. 근데 평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너그럽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번 공무원 썰은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23년입니다. 야, 시간 빠르네요. 그 2020년 11월 18일. 지금 이제 오늘 하루 지나면 한 43일 정도 남네요. 42일 정도 남네. 뭐 사실상 이제 올해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연말이고. 사실 연말인데 좀 많이 좀 우울하죠. 지금 정서가 많이 우울한데 공시생들은 더 우울할 거예요. 공시생들은. 올해 공무원 시험은 뭐 거의 끝났죠. 필기 시험은. 네, 그래서 끝났고 다들 내년을 기약할 겁니다. 내년을.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내년 2023년 네, 공무원 경쟁률은 올해보다는 높을 겁니다. 확실히 높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경쟁률은 어떻게 되냐? 네. 올해 9까지 9 경쟁률. 올해 경쟁률이 29.2대1이었어요. 네. 올해 9까지 9구 경쟁률이 29.2대1. 언론에서 다 같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공무원 인기가 옛날 같지가 않다. 공무원 거품 빠졌다. 이런 얘기 기사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숫자만 조금 줄어든 거지 공무원 인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보기 힘들어요. 왜냐, 아직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공무원의 어떤 직업적인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요즘에 고용 불안한 것도 많이 있고, 뭐 좋든 싫든 간에 공무원 일단 들어오면 안 잘리잖아요. 그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물론 공무원에 잔뜩 기대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실망하고 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단순히 숫자가 좀 줄어들었다고 뭐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떠난다, 인기 없다, 이건 아니에요. 언론에 자꾸 막 그렇게 비추는데 사실상 또 막상 공무원 얘기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단지 확실한 거는 예전만큼 사람들이 공무원 무조건 좋다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옛날하고 다른 게 일반 대중들도 이제 공무원의 고충과 힘든 현실,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뭐가 힘들어? 공무원 들어가 일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 공무원 관련해가지고 이 내부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나 뭐 실망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공무원 마냥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 합격한다고 다 뭐 정년까지 가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갱년일이 29.1이 있는데 난 올해 내년 그러니까 올해가 이 정도인데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높을 거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 수치보다 더 높을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건 아마 공시생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내년부터 공무원 티오가 확 줍니다. 이건 아마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내년에 채용 전망이 상당히 어렵다는 걸. 많이 어렵다는 것을. 거의 모든 진열의 공무원들,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다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를 거의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분들 많았어요. 올해가 대량 채용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실 내년 채용 전망을 이제 얘기하는 어떤 기사나 내용을 보면 어두워요. 많이 어두워요. 소방도 많이 어둡고요. 소방은 거의 뭐 반타작 난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약간 줄어드는 게 아니라 확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내년에 이제 TO를 보면 나오겠지만 아마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은 내년 TO를 보는 순간 좀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만 잘 맞으면 사실 뭐 TO가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성적으로 제압을 하면 되긴 한데 그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예. 사실 뭐 내년부터 희호가 확 줄어든다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뽑았어요. 올해까지. 최근 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말도 안 되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뽑아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원래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하던 사람 또 대량 채용 이거 이제 많이 뽑는다는 기사를 보고 들어온 사람들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제 방송에도 공무원 많이 뽑는다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네. 이 공무원도 약간 관을이 중요하거든요. 많이 뽑을 때와 적게 뽑을 때를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많이 뽑는 시기가 올해가 끝이라는 거죠. 예, 내년부터는 확 준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럼 확 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T1은 그러니까 이제 채용이나 확 주는 반면에 공시생들의 숫자는 그만큼 안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무원 티어가 왜 이렇게 1000명을, 그러니까 올해 1000명 뽑았어요. 1000명 뽑았는데 내년에 500명이야. 그럼 이제 나누기 2죠. 반이 줄었어요. 반이 줄었는데 그러면 그 직렬을 치는 수험생이 올해는 한 5만 명이에요. 근데 내년에 500명 줄었다, 반 줄었다고 해서 2만 5천 명이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내년 티어 보고 접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면 있는데 그 확 주는 만큼, 그러니까 숫자가 확 주는 만큼 공신도 확 주지 못해요. 이건 공신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예, 특히 고인물들은 못 접을 겁니다. 고인물들은. 뭐 티어 줄었다고 여기서 내 이제 이따간 페인 되겠다, 접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발을 깊게 담근 사람들은 이게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그 제 방송에 그 대구청, 그 대구 지방지 1행에 합격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여자 장생들이 꽤 많다는 거야. 일반행정 들어오겠다고 5년 6년 준비한 사람들. 그리고 제 아는 지인이 경북 쪽에 이제 지방지에 근무하시는데 이번에 신입이 들어와가지고 몇 년 공부했냐고 들어보니까 5년씩 공부했대요. 5년. 일반 행정이 여직원 들어왔는데 나이가 많아. 올해 90년생. 33살. 곧 있으면 34살이죠. 34살에 이제 구 1호봉 시작하는 거야. 그게 몇 년 준비했냐 물어보니까 5년 준비한 것 같아. 네. 장수생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일반 행정은. 생각보다. 물론 단기 합격자도 있긴 하겠지만. 네. 합격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죠. 이 고인물들은요, 여러분 쉽게 그만두지 못합니다. 고인물.
일반 행정 고인물도 많을 거예요. 일반 행정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잖아요. 합격자도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고인물도 많을 거예요. 고인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 면 수험 기간이 좀 오래됐고 합격권에 가까운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필기 점수에 뭐 한 2, 3점 상간에 떨어지는 분들. 그러니까 뭐 커트라인 90점이면 한 87점, 88점, 89점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 한 끗 차이에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확 접으라고 얘기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아깝게 떨어지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아무리 수험 기간이 길어도 한 끗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한테 접으라고 얘기 못 합니다. 택도 없이 한 10점 넘게 차이가 나면 아 이건 너 아닌 것 같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접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1점, 2점이면 그 굉장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 못 합니다. 이게. 거의 뭐 합격생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이게 이 정도 점수 차이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공시생들이 쉽게 접지 못하는 게 적고 나서 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네. 뭐 접으라고 하면 접을 수 있지만 그런 거예요. 애초에 공무원 시험을 치러 들어온 사람들이 뭐냐? 일반적으로 좋은데 취업할 수 있고 먹고 살만하면 왜 공무원 시험을 보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공무원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회사에 좀 쉽게 들어가고 좀 괜찮은 기업 들어가면 거기서 일을 하지. 뭐하러 공무원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데 일하다가 자기가 마음이 안 맞아요. 공무원 시험 들어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절대 다수의 수험생들은 뭐냐? 내가 뭐 대학에 졸업했지만 뭐 내가 나온 대학이나 학점이 취업 시장에서 안 먹히고 번번이 좌절되고 그리고 들어가봤자 조소밖에 못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할 바에는 차라리 공무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상 좋은데 들어가서 공무원 시험으로 이제 들어오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시험을 접는다 해도 마땅히 뭐 계획 같은 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혹시나 떨어졌을 경우에 내가 뭐 할지를 어느 정도 잘 설정해 놓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접기가 쉽지 않은 게 그런 거예요. 접으려고 해도 내가 접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나이도 먹었고 취업 공백기도 생겼고 공무원 준비하기 전에도 내가 딱히 스펙이 안 좋았는데 뭐 할 거냐?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접고 나온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못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요건을 봤을 때는 내년 2023년 공무원 경쟁률은 올해보다는 확실히 오를 겁니다. 올해보다는. 여러분 공무원 경쟁률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시험을 응시한 숫자가 적어도 적게 뽑으면 올라갑니다. 예. 이게 언론이 말장난을 많이 치는 게 뭐 29.1이라고 이게 인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많이 뽑아줬으니까 많이 뽑은 상태의 지원자가 있다 보니까 경쟁이 낮은 거지. 밤에 내년 보여보세요. 내년 되면 아마 올해보단 지원자 안 적을 거예요. 공무원 시험 응시한 사람 적는데 대신에 티오가 확 줄다 보니까 어차피 경쟁률은 그런 거잖아요. 응시자 나누기 티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원래 공무원 경쟁률은 전체 응시자 나누기 전체 티오 아닙니까? 전체 채용 인원 그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원자가 적어도 정말 조금 뽑으면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기가 없다 적어졌다는 사실이 뭐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내년 돼봐야 알 수 있지만 아마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겁니다. 공무원 수험생들. 예, 내년에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내년부터는 진짜 살아온 판이에요. 그래서 딴 데 한눈 파지 마시고 정말 올해 겨울을 좀 잘 보내셔야 됩니다.
네, 잘 보내시고 내년에 그 시험에 좋은 결과 있도록 이 교우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하기로 한 거면 끝을 봐야죠. 그리고 내가 도저히 성적이 안 나온 사람, 뭘 해도 답이 안 나오겠다 싶은 사람은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계속해도 맞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건지.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